여론조사로 만나보는 민심의 선택 배수진 시간입니다. 배. 안녕하십니까. 자고 우면하지 않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그리고 수. 좌충우돌 시사평론가 수민킴입니다. 자, 이번 총선도 배수진을 치는 쪽이 이긴다. 얼마나 절박하게 겸손하게 총선에 임하느냐. 그쪽 세력이 이길 건데. 근데 배수진 또 냇물 앞에 치면 안 됩니다. 그러네. 시퍼런 강물 앞에 쳐야지. 네. 네. 슈퍼랑 갈보라고 쳐야죠. 저기 이 얘기 좀 해보죠. 종로 정치 1번지라는 얘기를 네.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태경 의원이 어제 이제 종로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종로는 국민의힘이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곳이고 종로를 빼앗긴 채로 수도권 정당이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선거에서 종로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왜 종로를 정치 1번지 그런 거예요, 역대로. 항상 그렇게 해왔으나 우리는. 내가 종로에서 국회의원 했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예.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예. 과거에 윤보선 전 대통령도 종로가 지역구였거든요. 예. 종로 지역구가 배출한 대통령 3명. 그리고 이고 그때 지금은 이제 대통령실 이전을 했지만 예. 청와대가 종로에 있고 그때는 모든 권부가 다 종로 쪽에 있었죠. 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종로에서 국회의원을 한 거는 잠시였는데 네. 회고록에 보면 네. 종로는 민원이 별로 없다. 왜냐하면 동네에 있을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네. 민원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거꾸로 이제 중앙정부에 좀 직속된 느낌 이런 것들이 강한. 그때는 그래서 예전에 지역구라는 성격이 좀 약해요. 예전에 종로가. 법원 검찰도 종로 있었어요. 네네. 예.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1번지라고 현재 대통령실 이전했지만 여전히 1번지라고 또 불리우는 거죠. 그리고 딱 생각나는 게 있다. 예전에 80년대 전두환 군사정권 때 YS가 이끌었던 신민당이 12차 총선 돌풍 일으킬 때 당시에 신민당 총재였던 이민우 총재가 종로를 이민우가 네. 나와서 네. 그때 당선될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민우 총재가 이제 YS를 만나서 왜 이러노? 날 와이를 민호 이러면서 험지로 민호 그랬는데 당선될 기다. 네. 그랬는데 당선돼요. 그러면서 바람이 그냥 확. 이게 그렇죠. 중진 험지 출마의 원조격이죠. 네. 이민우 총재가. 네. 네네. 그때 이제 이른바 이종찬도 출마를 했었고, 민정당으로. 예, 상당히 정대철 의원도 정대철도 출마를 민한당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정말 정대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 명문가고 아들인 정호주는 아마 중구에서 출마를 했던 거 그랬는데 네. 이 종로가 또 하나 유명한 것이 우리가 종로 그러면 김두한입니다. 김두한의 지역구였던 것도 그렇지. 이 장군의 아들 김덕감. 멀리 갔습니다 지금. 예. 그렇죠. 바람처럼 스쳐가는. 네. 야인 시대였는데 네. 예. 아침에 딱 보기 좋은 드라마죠. 근데 이제 그만큼 왜 아침에 종로라는 곳에 SBS 드라마입니다. 상징성이 큰데 이 종로가 이제 부각이 된 게 뭐냐면 하태경 의원이 종로 출마를 선언을 했어요. 근데 진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네. 역대로 김두한 의원 전 의원부터 네. 야인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까지 그렇죠. 종로에 국회의원했던 사람들 쫙 이름 적어놓으면 다 아이고. 전국구 네임드예요. 대한민국 정치사죠. 어. 근데 이제 명단만으로 엄중해집니다. 맞아. 대부분 총리 이상급이라니까요. 그렇죠. 전국구 근데 네임드야. 지금 종로 출마가 거론되는 사람들이 뭐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에도 네? 하태경 의원이 일단 종로 출마 선언을 했고 또 지금 지금 현역은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고. 그렇죠. 최재형 의원인데다가 또 오징어 게임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또 치도하는 한동훈 장관. 네. 한동훈 장관이 여기에 왜 눈을 동그랗게 떠요? 한동훈 네. 장관이 종로 나간대요? 한동훈 장관도 종로에 거론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보도 있었죠. 그렇죠. 한 언론에서. 그렇죠. 예. 거론되고 있고 실제로 예. 뭐 여론조사도 실시된 적이 있는데 그건 굳이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 정도로 한동훈 장관도 거론될 네. 정도로 정치적인 이 중량감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종로에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이 지역 위원장이 곽상은 변호사예요. 노무현 그러니까 예. 장인 어른이 의원을 했던 지역구 의원을 했던 그 종로에 지금 사위가 출마를 해서 스토리는 있네 다들. 지금 보면 현수막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올리고 있어요. 네. 그만큼 지금 종로가 불꽃 튀고 있다. 그게 옛날만큼은 아니에요. 지금도 이제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옮겨가고 옛날에는 정말 종로가 대단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 시대를 풍미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뭐 그래도 왜 이 그 여진이라든지 정치적 영향력 또 주목도는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하태경 의원이 험지 출마론 얘기하면서 수도권 네. 온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
나왔던 여러 후보들 중에서 종로는 없었거든요. 그럼 다 언론의 분석이긴 네. 하지만 근데 하태경 의원을 거기를 선택한 거예요. 일단 공천이 될지 안 될지 봐야 알지만 험지 맞습니까 국민의힘에게? 일단 역사를 좀 좁혀서 네. 2000년 이후 네. 지금까지로 놓고 보면은 그 지역에 뭐 국민의힘 계열 국회의원도 있었고 민주당 국회의원도 있어봤죠. 네. 이 기간을 합쳐 보면은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적이 더 깁니다. 아 그래요? 네, 민주당은 정세균 전 의장이 2번 재선했었고 이낙연 전 대표가 임기를 채우지 못한 한 번을 했었던 지역이거든요. 근데 네. 그 밖에는 뭐 현재 외교부 장관하고 있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이쪽에서 한 거를 다 합쳐보면 국민의힘이 그래도 조금 더 길게 했어요. 네, 물론 그거를 더 좁혀가지고 2016년 총선 이후로 좁힌다. 뭐 예.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더 길게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게 험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강북 일종 전반적으로 스윙 스테이트라고 보는 게 맞다. 네, 강북 예. 전반적으로는 예. 민주당이 우세긴 하나 종로가 그 지역에서 특별하게 민주당으로 더 기울어진 지역은 아니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서 계속 있는 현상이 험지라고 어느 지역을 얘기를 했는데 그 지역이 험지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면 그것 역시도 일종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보신 행보로 비춰질 수 있는 예.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일단은 저희가 여론조사 수치를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지금 종로에 가상 대결을 좀 붙인 여론조사들이 있거든요. 네. 저 국민의힘 쪽에서는 한동훈 장관하고 최재형 의원을 집어넣고 아직 이게 왜냐하면 하태경 의원 출마 선언하기 전에여서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이 곽상원 변호사하고 이낙연 전 대표하고 전현희 전 의원 왜냐면 그렇죠. 감사 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제 종로에 있으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그런 것 같아요. 위원장인데 이제 네. 넣었는데 근데 수치는 다 오차범위내 박빙입니다. 네, 저희가 수치는 말씀 안 드릴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상황은 지금 그런 거고. 근데 하태경 의원은 그런 전략이 있을 거예요. 어떤 개요 설명하랍니다. 예. 네. 여론조사 꽃이요. 11월 8일부터 9일까지 종로구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10명에게 물었어요. 22대 총선에서 어느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어야 하느냐 생각한다 하면서 이제 또 후보 간 가상 대결을 붙였다. 네. 자세한 저 내용은 중앙선거 중앙선거조사 여론조사 심의원회 심의위 홈페이지에 홈페이지. 보시라고 네. 이게 말씀드릴게요. 방심위에서 체크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고 네. 자체 조사라는 것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체 조사. 아 여론조사 꽃의 자체 조사. 자체 조사입니다. 누가 의뢰하지 않은 네. 자체 조사. 예, 알겠어요. 예. 자 그런데 김수민 평론가. 그러면 하태경 의원은 왜 종로 선택한 거라고 보세요? 난 그게 궁금해요. 요건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짧게. 김수민 네. 평론가에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물어봤어요? 전에서 대기실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이 비하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 모르는데 대기실 비하인드 굉장히 스토리가 재밌어요. 누구를 굉장히 만났다고요? 하태경 의원을 만났죠. 당구장 아니고요. 네. 당구 잘 치신다고 아우팅 하셔가지고. 자제해 주십시오. SBS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나서 뭐 고민이 있더라고요. 지역구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어디인지는 정확히 몰랐어요. 근데 이제 고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해지진 않았다. 네. 그런데 지금 종로가 뭔가 왜 부각이 되냐면 한동훈 장관으로 인해서 부각이 돼요. 네. 그러면서 좀 부산을 떠나서 수도권 특히 이제 서울에 출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하태경 의원에 대한 주목도가 좀 떨어졌잖아요. 네. 이럴 때 하의원이 선택할 수 있는 건 계속해서 핫해 핫팩으로 가야 돼. 핫팩 전략으로 가려면 네. 종로를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먼저 치고 나와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주목을 받으면서 체급도 올라가. 종로는 대체적으로 대선 후보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본인의 중량감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뭔가 한동훈 장관이 부각이 됐을 때 본인이 맞물리면서 아 그래 하태경 의원은 그럼 좀 다른 지역구로 어때 우리가 좀 편의를 봐드릴게요. 네. 이런 또 전략도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하태경 의원은 정치적 감각이 있어. 지금 좀 잘 두드린 거예요. 그래. 근데 이런 건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의 지도부라면 네. 아 가뜩이나 수도권에 서울에 의원도 몇 명 없는데 하필 왜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있는 데로 가가지고 그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다른 데 가든지 공천 못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 근데 지도부에서는 은근히 즐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현역 의원 말씀하셨잖아요. 네. 사실 최재형 의원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밀어내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경쟁자들이 막 붙어버리면 네. 그러면 당에서도 네. 어쩔 수 없다.
이건 경선으로 가야 돼. 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도부 입장에서 꼭 고민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배 소장님은 하 의원이 종로 말고 다른 지역으로 나갈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둔 포석이다. 일단은 종로를 라는- 나가겠다 해야. 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다면 그리고 당 지도부에서도 그런 의지라고 읽는다면 크게 걱정은 안 할 수도 있겠다. 근데 다만 저는 단기적으로는 김이 새는 건 맞다고 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종로는 다른 서울 지역에 비해서 조금 쉬운 측면이 없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면 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기대하는 바가 두 가지 정도 있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찍어보라면 마포에 출마를 해서 정청래 의원하고 입대 입으로 한번 진짜 천하 제일 혀로 쌓아봐라. 정말 재밌었을 것 같아요. 예, 이런 기대도 있을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이 힘들다고 여겨졌던 전통적 지역 중에 하 의원이 대학교를 나온 관악 지역도 있습니다. 관악을.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데 출마하는 게 더 좋다라고 지지층이 느꼈을 수 있는데 그 기대에는 일단은 부응을 하지 못하게 된 측면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 좀 해보죠. 요거 배종찬 소장. 예. 이거 지난주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 최강욱 전 그렇죠. 의원의 암컷 발언. 요거 하고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그리고 그 발언을 옹호했던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바로 사퇴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요. 있었는데 네. 실제 여론 동향은 어때요? 안 좋죠. 이게 또 민주당 지지율에도 상당히 부담이 가고 또 직격탄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 주목을 끌지 못하는 민주당으로서는 뭔가 좀 좋은 이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네. 바로 뭐 어느 정도 파장이었는지 한번 빅데이터로 확인해 볼까요? 보시죠. 예, 장안의 화제. 네. 네, 빅데이터입니다. 따끈따끈 뜨거. 네. 그래서 이 배종찬 빅데이터 소장만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네, 빅데이터를 보시면은 오피니언 라이브의 캐치 애니로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지금 보시면은 시작하는 날짜 이 분석 기간에 19일에는 거의 미미예요. 최강욱도 암컷도 네. 발언이죠. 네. 근데 지금 갑자기 푹 하고 올라갑니다. 20일부터 올라가서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커졌군요. 그럼요. 불과 한 5, 6일 사이에 거의 최강욱 전 의원은 한 2,000여 건, 암컷도 거의 1,900여 건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네. 그럼 뭐냐면 이게 연동이 됐는데 네. 이게 어느 정도 파장을 미쳤냐면 이게 연관을 보시면 돼요. 빅데이터 연관을 보시면 바로 최강욱 연관어의 민주당 가장 볼륨이 큽니다. 동그라미 가운데. 그러니까 암컷도 민주당으로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뭐 했어? 네. 왜 조치를 안 취해? 네. 이걸 그냥 놔도 반복이 돼. 네. 그다음에 여성 의원들이나 여성 민주당 당직자들은 가만히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또 민주당에 바로 화면이 너무 빨리 넘어가네요. 네. 네. 줄이라는 이야기죠. 네. 자, 근데 최강욱 아니에요. 전화면 보여주세요. 자, 이번에 계속. 썸 트렌드로 네. 19일부터 25일까지 네. 작가님은 웃고 계십니다. 자, 그다음에 암컷은 둘 다 보시면 깜짝 놀랄 일이 네. 아니 넘어가세요. 지금 설명을 하고 이미 하고 있잖아요. 네네. 자, 이게 썸 트렌드인데 19일부터 25일까지가 긍부정이 최강욱 전 의원이랑 암컷이 똑같아요. 네. 근데 긍정이 13, 부정이 86입니다. 부정이 압도적이죠. 근데 내용을 보시면은 논란, 비판하다, 막말, 비판, 큰 상처, 실망, 잘못되다, 중징계, 비하하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 거의 뭐 긍정적인 걸 찾아보기는 거의 힘들 정도로 실제 이게 내용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긍부정 감성 비율보다도 더 낮을 정도로 상당히 치명적인 상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제 개인 의견인데 이거 네. 제 예상보다 긍정 많이 나왔는데요. 10 두 자리가 나. 저는 한 자리 나올 줄 알았거든요. 아이, 긍정이. 너무 그렇게 보지 마요. 13 나와. 아 그래요? 아니 왜냐면 이거는 사실은 긍정적으로 볼 유권자가 어디 있겠어. 이거 선거 때 선거 직전에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수도권 격전지에서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아니, 후보들은 그냥 초상집 되는 오죽했으면 한일전 물어봐도 네. 일본 얘기하려 되는 비율이 나와요. 아 그래요? 여론조사 그런 거예요. 오 그렇구나. 이 검색을 하시는 분들이 네. 일반 국민 전체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정치에 관심이 많거나 고관여층이 많잖아요. 네. 거기까지 감안을 하고 또 이제 정치권의 민주당 팬덤의 네. 비중 이런 걸 감안하면 뭐 10%대는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구나. 알겠어요. 자 그러면 네. 이런 게 이제 터지고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선거 직전에 터지면 이런 악재도 악재가 없는 거잖아요. 완전히 그렇죠. 그냥 수도권 네. 격전지 다 날아갈 수 있는. 실제로 민주당 지지율에 반영이 됐습니까? 됐어요. 이게 조사마다 이거는, 예,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네, 짧게 저한테 소개해드릴게요. 물어보셔가지고 네, 제가 설명. 네. 이거는 네. 것을 가지고 네. 분량 확보라고 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뭐 기관마다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대표적으로 거론할 수 있는 게 이제 노컷뉴스가 아랜서치에 의뢰한 조사입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1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국민의힘이 지난주보다 4.3%포인트 상승해서 40.5%를 기록을 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에 비해서 5.9%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비슷하네. 하락 40%가 나왔고 사실 이 아랜서치 노컷뉴스 조사는 민주당이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여론조사였었어요. 예전에 한국갤럽에서 한 20몇 프로, 27% 나올 때 여기 아랜서치에서 한 50% 정도 민주당 지지율이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붙어버렸다. 양당 지지율 붙어버렸고 특히 여성층에서 7.8%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뭐 응답자분들한테 왜 지지를 철회하셨어요라고 물어보진 않았지만 마침 그때 일어났던 사건하고 견져보면 아무래도 암컷 발언이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고 사실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 이후로 그 전까지는 사실 남자가 좀 더 보수적이고 진보적이고 여자가 조금 더 보수적이다. 이게 통념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계속 바뀌어요, 이 흐름이. 그래서 2040 세대 여성들이 진보가 많고 그리고 선거할 때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국민의힘이 싫어서 민주당을 찍거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부분에는 분명 영향을 어느 정도 끼쳤다.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배 소장. 네. 이 사실은 어떤 정당이든지 선거 막판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선거 망하는 거잖아요. 악재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꽤 있고 보수 정당이든지 진보 정당이든지 이거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 지도부 입장에서 못 막나? 일단은 예방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사건이 터지지 사태가 터지지 말아야겠죠. 터지고 나면 또 수습하기도 바쁜데다가 수습이 안 돼. 선거 한 일주일 일단은 남겨놓고 이러면. 그렇죠. 수습을 하더라도 본전 찾기도 힘든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방을 위해서 좀 인식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돼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동안 너무 좀 솜방망이 처벌이었어요. 정치권에서는. 우리가 막 정치권 혐오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런 막말이 사실은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강경하게 제명으로 가야죠. 제명을 하지 그냥 아예 공천을 안 그러니까 줘버리든지. 뭐 당원권 정지 이미 전직 의원이고 사실상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 피선거권이 없나요? 없죠 지금. 그렇죠. 없죠. 정지돼 이제 문제가 2년. 나와서. 그런 상황인데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게 뭐 총선 이후까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총선 출마 못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피선거권이 없어요. 그렇다면 훨씬 더 중징계가 이루어졌어야 되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거 볼게요. 김수민 평론가. 지금 국민의힘이요. 지지도율 보면 인유한 혁신위에서 그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옵니다. 아직 뭐 열매가 맺은 건 없지만 네네. 거다가 한동훈 장관이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주목을 끌고 있어요. 출마설 나오니까. 언론의 정시면 기사는 다 아직 국민의힘 기사로 도배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뭐 그렇게 뭐 부정적인 기사도 아니에요. 네. 근데 왜 지지율이 정체가 돼 있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 것 같던데. 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일단 뭐 지지율 정체는 어느 정도 현실이라고 보여지는데 왜 그러냐 했을 때 이제 가장 수레를 앞에서 끄는 게 누구냐 이걸 봐야 됩니다. 한동훈 장관인가, 인유한 위원장인가, 김기현 대표인가?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이죠. 원래 국민의힘이 전통적으로. 네, 그 결국에 윤석열 대통령 하기에 달려 있는 건데 현재로서 글쎄요 최근에 뭐 악재가 새로 불거진다거나 뭐 이런 것은 좀 멎었다 할지라도 뭐 딱히 이렇게 또 성과가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없어 보이는 거 이것이 일단은 좀 묶어두고 있는 게 아닌가 국민의힘 지지율을 묶어두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배종찬 소장 한마디. 시간이 없어요. 끝. 좋아 빠르게 가. 네, 오늘 빠르게 끝내겠습니다. 배종찬 소장 김수희 평론가였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